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고, 불교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개념 규정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백장 스님 같은 경우가 먹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불교 새끼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쩌리적 판단. 백장청규에서 그 청규 만들 때는 그건 현재 소속원들끼리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나와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안 통해.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그 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합시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합시다. 그냥 농사 지읍시다. 그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유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저런 백장 스님의 저런 거는 저거는 옛날 인도 같았으면 저거 박살납니다. 예.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저 백장청규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고 그 백장 스님이 말한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는 걸 엄청난 덕목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거는 쩌리의 생각들이거든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밥 깔면서 주경야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경야독으로는 절대 대학자가 못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낮에 농사하고 밤에 좀씩 공부해. 그걸로 세계 인류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 날 때 보통 사람의 한 4-5배 용량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가능해. 근데 그냥 비슷하게 태어난 정도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애가 공부할 때는 최대한 그 조건을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알바하는 애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알바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가 그 기회에 그 시간에 그거를 알바하면서 배우는 가치가 높은지, 네가 차라리 너 자신을 개발하는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책임은 네가 져라. 나는 그 얘기를 언제나 강조해 주거든. 그래서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일도 어느 정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어요.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갖다가 매일같이 머리에 갖다 박아도 1등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어. 사업도 하고 바람도 피고 트위터도 날려서 약도 팔고 뭐 도지코인이 어때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머리가 좋으니까 걔는. 근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가 안 되죠. 바람도 겁나 피는 것 같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니, 저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게 가능한가? 스케줄이 나오나? 이렇게. 야, 이거 대단하지? 능력자야. 능력자.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사실 저거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분업에 의한 효율성,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정신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뭐 땀 흘려서 일을 안 하면 저게 뭐야,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게 노동이 어떤 방식이 노동이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면 생각보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막노동 하듯이 노동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꼭 농사 하듯이 노동을 해야 되느냐, 그거 말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닭 사료 주듯이, 안 그러면 뭐 그 축사 키우듯이, 예전에는 진짜 다 노동으로 삽으로다가 그 축사하면 다 치웠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계화 됐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노동자 아니요?
그게 노동 가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우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돼라고 하면서 발이나 찬물에 담그고 있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불친절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에어컨을 만들므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훨씬 커진 거예요. 일만 하는 노동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열대야 들어오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같은데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봐. 한 35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그냥 다 퍼져서 자빠져 있는 거요. 아무것도 못해. 다 다운되는 거야. 예, 인간인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 열이 차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여?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에어컨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이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지 뭘. 그 다음에 진짜 노동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에어컨 만든 사람은 노동을 안 한 거냐?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땀 흘려서 하는 사람보다 내가 보기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훨씬 엄청난 노동을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천조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아이디어 기업이지. 예,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야, 제조업 해가지고 납땜해서 테레비 좀 더 만들고, 이게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인도하고 유럽은 이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신적 가치를 취급하는 사람을 더 높게 쳐줍니다. 근데 동아시아는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지. 지금 어른들이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땀을 흘려야 노동이래. 땀을 흘리는 거는 찜질방입니다. 노동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얘기, 어른들 그 얘기 하시거든요. 뭐 운동을 해요.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배불러서 그렇다. 밭에 나가서 불 뽑는 게 운동이지. 무슨 운동하고 노동은 달라. 그러니까 그 개념 규정들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게 구분되지 않은 세상을 살았고, 일단 먹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딱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큰 것들은 사실은 직접 노동이 아니죠. 직접 노동들이 아니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대단한 사람인 거고, 그게 요즘도 시스템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철학이에요. 어떤 사고방식.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고방식. 몰라. 독일이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좋은 나라지만 저는 독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칸트입니다. 독일 하면 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면 물론 뭐 히틀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독일을 가장 빛낸 사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칸트를 꼽거든. 그건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불교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개념 규정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백장 스님 같은 경우가 먹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불교 새끼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거야말로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쩌리적 판단, 약간 들떨어진 판단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율로다가 계율은 받고, 그러니까 출가는 율로하고 사는 거는 다 절마다 청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국법이면 이거는 학교로 말하면 교칙이에요. 그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 소속 안에서만 잠깐 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배째도 돼요.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절에 할 때만 그 룰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매번 다시 묶어요. 그러니까 결제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서로 다 동의하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기본 룰이 있는 거고, 하나는 동네 룰이 있는 거야. 이거를 쌍피로 규정할 겁니까? 한쪽으로 국진 쌍피를 국화 국진 쌍피를 쌍피로 놨을 때 다시 C꺼짜리로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세부 규정을 하잖아. 그런 걸 할 때.
아니, 내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설 추석 연휴에 외국을 가는 게 아니고 판이 벌어졌죠. 전국이 도박장이 열리는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어깨 너머로 타짜가 됐어. 어렸을 때 자고 있는데 이게 너무 교육이 아주 이게 계속 잘 들리지. 그래서 자다가 눈을 뜨니까 고스톱을 마스터했네. 야, 이게 무슨 조기교육, 이런 조기교육 참.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태교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계속 반복하면 자면서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걸 규정을 사전에 안 해놓으면 싸웁니다. 저 사람이 판쓰리를 해가지고 피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있고 갑자기 꼴짝으로 났었던 국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 식거자리로 옮기면서 나는 피가 없네 이렇게 하는, 그러면 다시 못 옮긴다 이거 싸움 납니다. 그리고 쌍피밖에 없을 때 거슬러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든.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에요. 돈이 걸리면 잘 싸워. 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 정부 예산 들어와서 뭘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 일이 결과도 잘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내가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지돈 들어가면 한 번만에 교육이 되는데 지돈이 안 들어가니까 저게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조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1, 2천만 원이 막 내 돈을 갖다 박아야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거 딱 학습돼가지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 예산이 들어오면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돈 애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자본주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현전 눈앞에서 그 꾼들끼리 모여서, 꾼들도 아니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몰라. 우리 어렸을 때는 100원짜리였었어요. 점당 100원. 점당 100원 해도 몇만 원 나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100원은 내가 보기에는 그 100원이 아니야. 이런 놀이할 때 100원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나이 50, 60이 된 사람이 패를 숨기고 사기를 치고, 나 그런 것도 목격을 했거든. 너 흔들었는데 그거 안 쳤네 이러면서 약 올리고 큰 돈도 아닌데도 그 굉장히,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그거지. 야, 저거를 다 따도 몇만 원인데, 근데 그걸 땄다고 나중에 그 사람이 밥을 사. 밥값이 더 나와. 그런데도 그 사람은 기분이 좋다니까.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물질적 가치하고 대등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네. 그래서 이게 현전에서 규정하는 거고, 이거는 그 당시에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판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 명절 때 또 그 룰로 정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때 또 정하는 거예요. 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좀 달라.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못 바꿉니다. 이거는 못 바꿔. 앞에 거는 율은 못 바꾸고 청규는 바꿀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혈연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부인을 대등관계로 둬요. 그래서 우리가 기황후 이러면, 예전에 그 기황후가 하지원이잖아.